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수색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수부 어업지도원 이씨를 북한군이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발표보다는 북한 통전부의 말을 더 믿는 모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군이 어제만 하더라도 함정을 39척, 항공기를 6대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대대적인 이시 시신 수습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동안에 군이 지난 24일 11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40분간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웠고, 그때 방호복과 방독면까지 쓴 북한군의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신을 찾는다고 돌아다닌다는 게 전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군이요. 네. 지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거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있잖아요. 예, 6시간. 골든 타임도 이게 놓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수색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게 필요할 때 그때 수색해서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죽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게 수색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죽은 자식이 꿈버 만지는 식으로 이런 이제 문제가 첫째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이제 북한에서 시신을 훼손했잖아, 소각. 예.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북한이 안 했다고 하니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부유물을 태우는데 40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게 불씨가 계속 보였잖아요. 무슨 튜브라고 우리 군은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튜브 태우는데 10분도 안 걸리죠. 그럼요. 따라서 저는 이게 지금 와서 오히려 이게 북한군이 안 태웠다는 거짓말, 뻔뻔한 거기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이게 참 이게 우리 군이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군도 태도 자체는 문제죠. 추미애 사건도 그 덤니라고 하도 앞장을 서다 보니까 추방부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북방부, 김정은 비호하느라고 국방부가 동원이 되는데 국방부 군인들이 동원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첨단 그런 감시 장비라든가 총 동원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태도를 싹 돌변하니까, 그러면은 서욱 국방장관이 딱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분도 추미애한테 지금 오자마자 아부부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김정은 그 말 한마디 전통문, 그게 우리 시신 가서 보니까 없더라. 총을 10발 쏘았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말만 믿고 지금 시신을 찾고 다니는 거니까 군 입장에서도 복장이 터질 노릇 아닌가요? 실질적인 대다수 군인들은. 그렇죠. 이게 군이 저는 6시간 동안 아까 골든타임 할 때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설마 북한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 그랬죠.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아니, 북한이요. 어떤 이게 집단입니까? 자기 형님, 이복 형이지만 또는 이게 그 고모부 장성대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을 누구나 총살하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 방역 있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 국경선에 나타나면 사살해라. 이런 이게 지시가 내려진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는데, 물론 문재인이 잘못 제일 크죠. 문재인이 3시간 동안 방치했으니까 그게 잘못은 크지만, 그런데 그때는 북한하고 그렇게 연락할 방법이나 서로 통신이 없더니, 근데 그 전하고 후는 왜 지금 이렇게 잘 됩니까? 그전에는 이게 신서도 2번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통지문도 오고, 지금 이게 연락 잘하고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잘. 근데 왜 그때 주변에 6시간만 북한하고 아무 연락수단이 없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게 그 사살에 대해서 이게 방조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시신을 소각한 건데 화장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화장은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지금 다
뭐 묘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돌아가시면 다 화장을 해요. 그런 용어를 뭐 청와대도 쓰고 김어준이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다 화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택계문뿐만 아니라 친문 홍위병들이 김정은 그 전통문 하나 오니까 지금 감업해가지고 다 그걸 또 미화시키고 거기에 지금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낙연은 총리까지 한 사람이고 자기 대권을 겨냥해서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김어준이가 먼저 했죠. 김어준이는 이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김어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방송 하차 청원이 올라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면 지금 이게 또 그 좀 찬성 눌러주시고요. 청원요. 예. 그리고 근데 이낙연이가 뭡니까? 이낙연은 이게 그런대로 나름대로 뭐 신중하게 말한다. 이런 분에게 화장이라는 거. 화장은 하나의 장례, 불교식 우리 장례 방식이고요. 그런데 시신을 훼손하는 게 소각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법에 보면 형법에 살인죄가 있고요. 그 이어서 이게 그 사체 유기죄라고 있거든요. 사체를 버리거나 유기, 은닉, 숨기거나 손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따로 처벌합니다. 이거는 사체를 이게 소각하는 거는 사체를 갖다 이게 그 별도로 유기죄로 처벌하는 이런 이게 천인 공노할 이런 이게 범죄입니다. 이런 이게 천인 공노할 범죄를 어떻게 정중하게 장례 지내주는 화장이다. 이렇게 저는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있죠. 저는 공무원의 그 이번에 이 북한의 그 만행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다룰 때는 항상 그 피해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내 동생이고 이분이 내 아들이다. 이런 이게 생각으로 좀 다뤄봐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고 내 아들 맞잖아요. 예.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망언들이 놓을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 그 관점에서 이분이 이게 이낙연이 네 동생이고 아들이다. 이걸 이게 생각하고 좀 말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초기에는 뭐 군이 앞장을 섰습니다만은 그 이 씨에 대해서 월북설을 쓱 흘렸지 않습니까? 물타기 하려고 그 파문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뭐 전통문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지우려겠고 자기 그 신분 확인을 하는데 머뭇거리면서 그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 그 부분도 북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저는 이래 봐요. 이분이 그 뭐 빚이 2천만 원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월북했다. 또 신발이 있다. 근데 빚이 2천만 원 정도 없는 우리나라 40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몇 억씩 있어요. 전세값만 해도 지금 몇 억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월북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 처음에 구명보트 이야기하더니 그건 다 누구나 메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몇십 킬로 되는 걸 이분이 조원이나 박태환처럼 수영 선수도 아니고 어떻게 부유물 하나로 과연 이게 몇십 킬로 월북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월북이 아닌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감청을 했다면 저는 이게 이분이 월북이라는 말은 꺼냈을 수도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월북할 생각이 없이 표류해가 갔더라도 정도가 달라드는데 그 북한이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말을 감청했다면 그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이게 진심으로 월북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 따라서 이게 저는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정권이 자꾸 이 월북 행거는 결국에 북한은 편들어주고 이 피해자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얘기하면은 우리 방송에다 노란 딱지를 붙이고 그러는데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동안 지금 이 사건이 나고 군에서 23일 저녁 10시 반에 종합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오전 8시 반에 대면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10시간 동안 꿀잠을 주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일 5시 15분에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찾습니다 하고 지금 밀인 시위를 벌이는데 김정은 한마디 하니까 어제 싹 나타나셨더라. 아니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려면은 사건이 나고 뭐 그랬을 때 긴급 안보장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나타나셔가지고 안보장관 주재했는데 그 북한의 참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마디 책임 추궁도 없이 긍정평가한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일단은 이게 그 10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보고하고 그 다음날까지 10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최초 보고부터 입장 논까지는 47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47시간.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그 10시간에 대해서 저게 밝히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꿀잠을 잤을까? 보고 안 받았을까? 이런 게 저는 의문부터 가집니다.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이 5명이 모여가지고요. 긴급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감청정보나 첩보에서 이미 놓잖아요. 그럼 이게 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거의 99% 정확한 첩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청와대 모여가지고 남 안방 주인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한다? 이걸 이게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럼 제가 보기에 보고했으면 왜 안 했다고 거짓말하냐? 그건 이게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가 없으니 그건 이게 오히려 책임을 좀 문재인이 들어주려고 거짓말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날 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날 녹화 방송이지만 1시 20분쯤에 그럼요. 유엔 총회 연설했잖아. 예. 자기가 이게 신경 써야 한걸 요거 모니터 안 하고 잤을까? 이런 게 의문도 들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대망에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도쿠가 이에야스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는 물이 새고 있는 배에 있는 것처럼 불이 붙고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긴장을 하면서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물이 새고 있는 배에 지도자가 타고 있으면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에 타고 있는 집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긴장해야 된다. 이런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죠. 어떻게 국민이 이렇게 무참하게 사살하는 이런 이게 범죄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잤든지 유엔 총회 연설을 받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정말 이게 47시간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평화 타령밖에 더 했냐고요. 말마다 이게 평화야. 진급식에도 평화. 어디 공연 보러 가도 평화. 말마다 이게 6.25 국군에 나도 평화. 예. 그 외에는 이게 아무 북한에 대한 응징이 없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정말 문제인데요. 또 어제같이 그런 안보장관 회의를 했으면 북한에 대한 뭐 책임 추궁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국민이라든가 유가족 어쨌든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통할 일이 있겠습니까? 시신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뭔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유가족한테 위로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은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요. 오토 원베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예. 오토 원베이에 대해서요.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게 판사가 5,900억이 승소했습니다. 네. 5,900억. 청구 금액이 1조 넘는데 승소 금액이에요. 이게 청구 금액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북한 재산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동결해가지고 치료비라든지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느냐 말이에요. 국민이 이런 경우에 북한 재산을 빨리 동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보상, 근데 오히려 월북자로 몰면 연금도 없고요. 아무게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예. 정말 이게 저는 우리 정부가 만약에 국민을 보호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는가? 미국과 이게 오토범죄 사건하고 함께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그렇게 긍정 평가를 하면서 문재인은 속셈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조사도 같이 좀 해보자. 뭐 이런 것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정세현이가 얘기했죠.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다. 했는데 뭔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복원해 보겠다는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설사 대화를 복원한들 저런 살인마 잔인성, 야만성을 갖는 그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일을 뭘 대화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트럼프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갖고 폼페이오도 곧 온다니까 뭐 서프라이즈 옥토버 10월에 무슨 이런 또 쇼를 하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렇게까지 대화에 구걸하고 매달릴 이유가 지금 있는지. 그런데 공동조사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못 오게 하고 있어요. 북한은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경비 개선이라고, 자기들이 경비선은 예. 그 선 있잖아요. 경비 개선. 이걸 이게 일방적으로 영해를 선포해버린 거죠. 오히려. 근데 우리 NLL 있잖아요. 우리 NLL은 한참 북쪽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리 NLL 북방 한계선까지 넘지 않았고 수색하는데도 북한에서는 자기들 영해 침범했다고. 왜 우리 영해를 마음대로 침범하느냐? 우리가 찾아 넘겨줄 테니까 찾기면 소각했으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영해를 침범했다고 공격하고 있고요. 이런 이게 와중에 저는 뭐 이낙연이가 뭐예요? 물은 이게 얼었지만 밑에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궤변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게 헛된 대화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김정은이를 국제 형사
사법재판소 있잖아요. ICC. 예, 예. 거기 그게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부에서 음악에 저는 전시든 평시든 민간의 살해는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러면 안 돼요. 국회도 이게 그 북한 강력하게 규탄 결의안 있잖아. 예. 이걸 이렇게 채택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뭐 북한 김정의 글 하나에 감업해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지금 구테흐스인가요? 유엔 사무총장까지로 개탄할 일이다고 이렇게 그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시민이는 우리도 아니죠. 유시민이라는 이 인간은 김정은이가 계몽군주의 모습이 보인다 하면서 참 이런 시국에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친북 인사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할 말과 하지 안 해야 할 말이 있는 거고 그것도 시와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시민이 말이요. 초범이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이게 유시민이가요. 재벌, 우리나라 재벌 2, 3세를 까면서 비판하면서 그때도 이게 계몽군주란 말 썼어요. 뭐냐면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을 창의적으로 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2, 3세 너 뭐야? 이렇게 까면서 계몽군주다. 그때 한번 썼고요. 이번에 재범입니다. 아주 이게 그 재질이 안 좋은 이런 거고요. 아마 이게 뭐 유시민이는 정조도 이게 군주는 군주인데 좀 깨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마 이게 외국에 보면 뭐 우리 절대 왕정 시대 계몽군주들 있잖아요. 예. 프리드리 대왕이나 뭐 예카테린이나 뭐 이런 여러 계몽군주들 있잖아요. 이걸 이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해서 김정은이가 계몽군주냐? 어느 계몽군주가 이게 자기 가족들 다 총살하고 백성들에게 다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이런 이게 계몽군주가 어디냐? 한번 이게 누군지 이름을 한번 대봐라. 이름을 이렇게 제가 요구합니다. 아까 국회 얘기도 했지만 여당이 원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먼저 앞장섰더니 딱 전통문 하나 오니까 오늘 원내 대표 회담을 했는데 불발됐어요. 그 전통문 와서 사과했는데 무슨 또 저 규탄 결의안이냐? 그러면은 그 국회를 열어서 긴급 대정부 질문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지금 급한 일 아니지 않느냐. 추석이 코앞인데 무슨 이런 시국에 또 북한에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열심히 수색을 한다는데 그래갖고 다 불발이 됐어요. 도대체 예를 들면 정부라는 것은 또 외교관계도 있고 또 말 못할 사연들도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야를 떠나서도 그렇고 거기에 참사를 당한 국민들의 그 심정이라든가 유가족의 그 비통함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도 정치권에서 좀 제대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완전히 뭐 민주당이 여의도 출정소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북한에서 온 통지문 있잖아요. 이게 사과문이라는 데 대해서 도저히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일단 이게 통지문 있잖아요. 이걸 제가 처음에 전문을 읽어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 청와대 단안문인가? 보통 이 북한 통지문은요, 용어들이 두음법칙부터 모든 게 북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전혀 안 쓰는 한자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많고, 표현도 그렇고. 예.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고치놨잖아요, 군데군데. 예. 따라서는 이게 과연 통지문을 뭐 박지원이가 썼나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북한에서 온 게 맞나? 이거부터 이게 들고요. 지금 그것은 홍준표 지금 의원 무소속입니다만은 전 대표도 이게 진짜 북한에서 온 거 맞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북한의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께 맞다 치더라도 이게 그게 사과문입니까? 제가 보기에 모든 책임을 정장 있잖아요. 일개 대의 정장. 정장한테 떠넘겼잖아. 근데 정장이 야 정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무단으로 지 판단하에 죽이고 김정은이가 최고전은 신과 같은 존재죠. 김정은이가 사과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게 목이 붙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장이 지 맘대로 나만 쓰고 김정은이가 사과하게 체면 만약에 구겼는데 이게 어떻게 목숨이 붙어 있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김정은이가 지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인영이가 2번 미안하다니까 감업했는데 야 그러면 이게 3번 미안하 썼으면 완전히 그냥 뭐 난리 났겠네요. 3번 썼으면 황공무지죠. 그러니까 2번 쓴 거 가지고 이러고요.
그 가장 이게 문제는 이낙연 아닙니까? 이낙연이 이게 뭐 오히려 뭐 밑에서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흐른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게 저는 문제고 지금에도 이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이 강력한 대북 대처를 촉구를 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한테 대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북한이 응할 리도 저는 없다고 보지만 설사 대화를 재개한다 한들 무슨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